자, 문제 21번부터 자 3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21번, 22번, 2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시면은 단기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해서 찾고요. 이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비거통비는 얼마냐면은 1774600입니다. 그래서 여비거통비 금액은 177460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통신비는 1787610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통신비 금액이 금액이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임차료는 344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금액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료 금액 7966000입니다. 금액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비거통비, 통신비, 임차료, 보험료 같은 문제는요,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문제 2번 안에 있는데 통신비를 이미 반영을 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어 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밑에 영어 외 비용 내리면 돼요. 내리면 영어 외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 외 비용 금액은 얼마냐니까 1361000입니다.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입력했던 내역이 이제 현재 보면은 없어요. 이자 비용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은 없고요. 유형자산 첨부 손실도 입력했던 내역이 있죠. 12월 1일자에 우리가 그 문제 3번에 이제 입력했던 내역이 있어요. 튼튼가구 아까 문제 3-5번인가? 아마 이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입력을 했는 게 이용자산 첨부손실 20만원이 존재를 함으로써 금액은 얼마냐면은 136만 1천원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 3-5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냐면은 284309 727원입니다. 우리가 그 입력을 했던 문제 4-2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84309 72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해서 자 문제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를 하는 거고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입력했던 남도 한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취명세서 2에 보시면은 3만원 초과 거래 금액 내역 중 계정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자 하는 거는 거래 금액이 제일 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는 1월 7일에 나가는 남도 항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를 보는 거고요. 1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2에 대한 거이고요.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여기에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81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2-1번에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26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하여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2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단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기 예정 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자, 현금영수증 3번 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단에 해당하는 공급 가액을 묻는 건지 세액을 묻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금액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단의 금액은 16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 3번에
입력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마 3-3번인가 아마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임차료에 대한 불공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카드 거래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6번도 이렇게 이제 보자면은 이게 확정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난이 얼마냐면은 34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40만원짜리가 있었고요. 300만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40만원만 입력했거든요, 분명히. 300만원도 같이 있네요. 보니까 아마 불공이 하나 더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340만원 아니다, 세액을 묻는 거니까 34만원이 정답이 돼요. 정답은 34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 28번은요 세운계산서 합계표 조회와 계산서 합계표 조회, 부가가치세 1에 있습니다. 자, 세운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클릭합니다. 자, 묻고자 하는 거는 2기 예정 신고 기간 내 매출 세운계산서 매수는 얼마인가입니다. 유형은 전자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예요. 전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얼마냐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속에 매수는 16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클릭합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 내 매출 계산서 공급가의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매출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루아트 쪽인가 해양문고 쪽인가 우리가 입력해 놓은 란이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입력해 놨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출 계산서 공급 가액을 묻는 거니까 여기에 16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 자, 클릭합니다. 8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자, 한번 예금 잔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신한은행 보통은 9,339만 2천원이 나와요. 신한 보통은 맞죠?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통은 2,700입니다. 금액이 다르죠. 오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국민은행 보통이 4,290만 5천원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업은행 당좌가 3,550만원인데 금액이 다르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던 난이기도 하고요.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적금 현황은 1번이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지급어음 현황 조회합니다. 지급어음 현황은 그 지급어음 결제를 할 때 입력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어음 현황에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일이고요. 2022년 12월 31일자 만기일 지급어음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랍니다. 자, 금액이 가장 큰 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 미소용품이 가장 큽니다. 금액이. 그래서 미소용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 코드는 00105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의할 문제는 00105라면 맞아요. 그런데 105라 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 거래처 코드 꼭 5개 넣는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